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청소년 여자 스키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나타샤라고 합니다. 벨기에는 인력풀이 그리 넓지 못해서 엘리트 체육 위주로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벨기에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여자 청소년 스키팀은 단 2팀뿐이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협회는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싹싹 긁어모아서 이 두 팀에게 일본으로의 전지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어서 인프라도 좋고 몹시 안전한 국가라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안전하게 장거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팀은 한국으로 가게 됐고 저희의 라이벌 팀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 스키 협회 측은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나라인 줄 알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며 한국행 티켓 반, 일본행 티켓 반을 예매해뒀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상대팀 코치인 셀린의 지심이 분명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협회 회장이고 그녀는 얼마 후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 때문인지 저희 팀을 계속해서 견제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녀에겐 국가와 팀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커리어만 우선이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팀을 낙오시키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겐 선택지가 없었고 저는 그렇게나 일본에 가고 싶다며 때를 쓰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정된 예산으로 유심 구매나 사진 촬영 및 예약 확인으로 엄청나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결정된 한국행이라 준비를 거의 못한 채 한국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자꾸만 움직이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놓쳤다간 큰일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죠. 사실 벨기에에서는 아직도 국제 아동 납치 조직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공항 등의 혼잡한 곳에서 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경우도 몹시 흔하고 공항 내의 노숙인들과 거린들이 이러한 조직과 손을 잡고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충혈된 눈을 비비며 아이들에게 집중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오더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직원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도움은 필요 없고 제발 이 시간만이라도 좋으니 아이들이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공항 직원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인천공항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항은 3명 이상의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공항 내의 볼일을 전부 마칠 때까지 아이들에게 인천공항 투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공항의 주된 돈벌이 요소는 돈 많은 여행객들의 돈을 뜯어먹는 것이고 그만큼 공항이라는 신뢰도를 이용한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자주 벌어지곤 하거든요. 저는 인천공항도 분명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의 돈을 뜯으려고 할 게 분명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인천공항 내의 놀이시설에 데려가 줄 수도 있다는 다소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공항이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어떻게 놀이시설이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녀의 말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사실 벨기에의 공항에서는 이렇게 특정 직업을 사칭하면서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몸값을 요구하는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녀는 분명 공항 직원을 가장한 범죄 조직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돈만 밝히는 공항들이 어째서 한번 보고 말 사이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아이들은 놀이시설이라는 말에 환장을 하며 직원에게 달라붙기 시작했고 이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해서 아이들을 말렸지만 아이들의 무지막지한 고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볼 일이 끝나면 안내실로 연락달라는 직원의 말을 끝으로 저는 아이들을 놓치고 말았죠. 이쯤 되니 안 그래도 너무나도 바빴던 저는 그저 될 대로 되라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항에서의 일을 끝내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기로 했죠. 다행히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도와줬고 결국 저는 예상보다 빨리 공항 내 안내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따라 아이들에게 향한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인천공항 내에는 정말로 아이들이 실컷 뛰놀 수 있을 만한 놀이시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는 벨기에에서는
본 적도 없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즐비했고 중간중간 CCTV와 경호팀이 돌아다니며 안전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놀이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고 기본적인 놀이터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놀이시설 옆에는 지친 아이들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해먹과 캡슐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차 적응이 힘든 아이들이나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나 말썽쟁이였던 아이들이 이 정도로 말을 잘 듣는 것을 처음 봤고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한국 공항 직원들의 전문성에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공항에서 볼 일을 전부 마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의 스키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한국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아이들을 그 멀고도 험난한 스키장까지 데려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사실 벨기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한번 가려면 버스까지 동원해가면서 험난한 산길을 오르거나 직원들을 모조리 대동해서 자차로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는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몹시 열악하기 때문에 스키장을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정된 예산 문제로 버스를 빌릴 상황도 아니었기에 그 험난한 스키장을 가려면 분명 엄청난 고생이 예상됐죠.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던 그때 아이를 봐주던 한국인 직원이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가 벨기에 청소년 여자 스키팀임을 밝혔고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벼랑간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고는 왜 스키장을 가는데 굳이 차가 필요한 거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한국에서 스키장은 대중교통으로도 12시간 내에 갈 수 있으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아니 무슨 대중교통 인프라를 산속에까지 깔아둘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스키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 건지 저는 그녀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헛웃음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면서 스키장에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네요. 약 30분 후에 공항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 맞춰서 정해진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했지만 혹여나해서 가본 곳에는 정말로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버스는 사람들을 싣고 그대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벨기에에서의 스키 코치 생활에 회의감마저 들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전무한 벨기에에서는 매번 버스 대여 비용으로만 상상 이상의 금액이 깨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허덕이는 스키팀은 식비를 줄인다거나 저렴한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예산을 아껴야만 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놀라운 인프라를 바탕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편하게 스키장에 올 수 있던 거였습니다. 또한 도로 인프라도 몹시 열악해서 스키장 한번 가려면 짧은 길도 빙 돌아서 가야 하는 벨기에와는 달리 저희가 탄 한국 버스는 분명 외딴 산맥에 있는 스키장으로 향함에도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턱도 없이 빠른 시간 만에 스키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저는 스키장의 전경을 보고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려 얼핏 보니 이곳은 스키장이 아니라 호텔 단지처럼 보였거든요. 역시나 스키장에서 저희를 무료로 태워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저희는 그저 공항 직원과 호텔 측의 커미션 장사에 속아서 엄한 곳에 온 모양이었죠. 유럽에서는 이러한 커미션 장사가 몹시 흔하고 어딘가를 무료로 소개해준다거나 데려다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당하는 바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을 무렵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흥분해서 뛰어간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에게 달려갔고 이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 단지인 줄 알았던 곳은 스키장이 맞았고 심지어 벨기에의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허접한 스키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코스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벨기에 스키장에는 한국처럼 그럴싸해 보이는 숙소들은커녕 다 쓰러져가는 건물과 텐트 야영 부지들 밖에 없어서 오해한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스키장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 대여소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스키장에서는 가격이 매우 비싼 선수용 스키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고 있었거든요.
벨기에에서는 몹시 낡고 조악한 일반 인용 스키 장비조차 상당히 비싸게 대여해주는데요. 만약 항의라도 한다면 그래서? 네가 여기서 빌리는 거 말고 별 수 있어?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맨발로 스키를 타던가 라며 배짱 장사를 해버리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원래 청소년 선수용 스키는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벨기에 최고의 스키 유망주들이 모여있는 저희 팀일지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스키를 구비해놓지 못하고 있죠. 그저 벨기에 협회에서 대여해주는 스키를 함께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간을 쪼개서 하나의 스키를 여럿이서 나눠 쓰는 상황이고, 지금은 상대팀 코치인 셀린이 나머지 스키마저도 전부 가져가 버려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그저 흔한 스키장임에도 값비싼 청소년 선수용 스키를 구비해두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며, 벨기에 스키장에서의 일반 인용 스키보다 저렴하게 대여해줄 수가 있단 말인지, 이러한 벨기에를 완전히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저는 그저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기적같은 스키장 시설을 자랑하는 한국에 감사하며 본격적인 스키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에 발을 딛자마자 한국 스키장은 눈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벨기에의 스키장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평평하고 이건 도저히 스키장이라고 볼 수조차 없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인공눈의 상태도 썩 좋지 못해서 저희는 늘 룩셈부르크나 프랑스까지 전지훈련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눈에 봐도 최상급의 눈 상태를 자랑했고 산악지형을 가진 국가라 그런지 스키장도 굉장히 수준 높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여러 코스를 돌며 평소에 가르쳐주지 못했던 많은 기술들을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으로 이러한 수준 높은 스키장을 경험해봤는지 지루할 틈도 없이 열정적으로 스키를 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성공적으로 스키를 마무리했고 이제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목마르고 배도 고프다며 보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미리 가져온 빵을 권했으나 아이들은 아까 한국 식당에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는 한국인들을 봤다며 라면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척이나 곤란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스키장 내 음식값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 한 병에 7,000원에 파는 건 기본이고 음식값도 기본 3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스키장에 온 벨기에인들은 물을 구매하는 대신 눈을 파먹음으로써 수분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웬만한 갑부가 아닌 이상 스키장에서 뭔가를 구매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온 한국 스키장의 매점에서 저는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스키장 물가는 굉장히 양심적이었거든요. 스키장 물가는 기존 한국의 물가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인프라 덕에 세이브할 수 있었던 예산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물과 라면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라면을 먹으며 얼굴이 콧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라면을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문득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숙소 문제였는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당연히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한국이라면 저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의해 본 한국 리조트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벨기에 스키장에서는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숙소도 하루에 수십만 원은 받는데요. 그래서 벨기에 스키 마니아들은 스키장 왔다가 근처 대기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노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들은 벨기에의 엄청난 물가를 보고 벨기에를 잘 사는 국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벨기에는 경제 수준에 비해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벨기에의 부자들조차 벨기에의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한국은 엄청나게 안정적인 경제대국인지 놀라운 서비스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물가도 몹시 합리적이고 정직했어요.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한국의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죠. 아이들은 스키장에서 자는 건 처음 경험해 본다며 무척이나 설레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숙소가 비싸서 텐트를 치고 덜덜 떨면서 잤는데 한국은 바닥도 따뜻하고 좋다며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자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의 놀라운 숙소에서 믿기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던 저희는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컨디션 저하 없이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전지훈련을 마친 저희는 성공적으로 벨기에로 돌아갔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본으로 갔던 셀린 팀의 선수들 상태가 영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으로 갔던 팀은 일본 측에서 선수용 숙소랍시고 골판지 침대를 줬을 뿐만 아니라 숙소는 벽을 뚫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 스키장의 눈도 조악한 품질의 인공눈이라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선수들은 컨디션 저하와 부상으로 인해 감기 같은 질병이나 인대, 부상 등으로 골골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번 일로 그렇게나 욕심 많던 셀리는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희 팀도 함께 일본에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벨기에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